안녕하세요. CNC 클리닉의 김정범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금양체질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금양체질은 현대의 식사 패턴을 가지고는 많은 질병을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 금양체질의 환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참 힘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보고요. 금양체질은 우리가 장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폐가 제일 강하고요. 췌장, 심장, 그 다음에 신장, 간이 제일 약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목양체질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체질이고요.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한 체질이어서 이 폐국과 간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체질인데, 이 체질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양체질은 신체에 있어서 오장육부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폐가 제일 강하고 간이 제일 약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모든 질병의 상태는 약한 간이 약해지거나 아주 강한 폐가 너무 강해져서 다른 장부에 영향을 주어서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양체질의 그 체형과 성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금양체질들은 뒷머리를 살펴보면 이 손의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 뒤 부분이 좀 튀어나와서 윗부분은 아래쪽이 좀 볼록한 그런 체형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 폐가 강한 체질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우렁우렁하거나 아주 목소리가 좋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특히 이제 목양체질, 제 같은 경우에는 폐가 약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폐기가 약해져서 목이 잘 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금양체질들은 워낙에 폐가 좋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지치거나 피로해지는 그런 일들은 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이 금양체질 특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분들은 자기를 좀 이렇게 나타내는 걸 좀 싫어하고 아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을 가만보면 무슨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혹은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일이 잘 돼도 그냥 내가 잘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금양체질 분들은 일을 잘 못되면 남의 탓이고, 이런 경향이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아주 창의력은 아주 뛰어난데 그 대신에 이게 추진력이 약간 부족하세요. 금양체질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과학자라든지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아주 적성에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또 이 금양체질들은 주변 분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서 아주 비사교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도 한 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랑 아주 20년 넘게 친구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하루 종일 저하고 있어도 거의 말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다르세요. 근데 우리가 체질적인 그런 경향성이나 특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지향하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또 느끼고 감각하고 다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질적인 그런 경향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 더 주의를 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많이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경향성은 우리가 체질론적으로 보면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금양체질들은 목양체질이나 모금체질처럼 한턱 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세요. 거의 안 하는 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죠. 오케이.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력이 약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생각하다가 90%의 가능성이 있고 10%가 약간 부족해도 오히려 그 10% 때문에 이런 뭐 잘 저지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독선적이거나 뭐 고집이 좀 센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저희 딸도 금양 체질인데 이 아이는 너무 예술적으로 탁월하고 감각적이어서 뭐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아주 그래서 저는 뭐 저와 같은 의학적인 부분에 종사하기를 바라서 지금까지 뭐 그냥 의과대학을 가는 방향으로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너무 뭐 주변에서 그런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뭐 하도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래저래 알아보고 과연 이 아이를 위해서 뭐가 최선인가 그래서 그냥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게 해줬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금양 체질들은 아주 예술적인 감각도 탁월하고요. 그리고 아주 창의력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제 친구 한 분은 워낙 뭐 기술 기계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보면 아는 너무 감각적으로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서도 스스로 연구해서 뭐 헌차를 사와서 엔진을 아예 그냥 분리해서 완전히 그냥 아웃시켜서 다 그냥 고쳐서 다시 차를 대파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정도로 금양 체질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탁월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비사교적인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 또 상대방을 뭐 칭찬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색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상대에 관해서 혹은 내 동료에 관해서 내 자식에 관해서 부모 형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직업에 관해서 금양 체질이 어떤 직업들을 하면 좋은가 좀 이렇게 비노출적이고 비사교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물리학자라든지 실제로 물리학자들 중에서는 금양 체질들이 아주 많습니다. 의사라든지 작곡가, 종교인 등이 적합하거나 실제로 자기 적성에 맞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떤 사람은 잠시도 제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예 그냥 연구소에 들어박혀 있으라고는 거의 고문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체질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삶에 대한 이해로 연결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금체질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기하고 밀가루가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직업을 통해서 뭐 직장을 통해서 이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많이 연관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전적인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소아난疾병이 있습니다. 소아난疾병 중에서도 뭐 골수성 백혈병, 그 다음에 뭐 백혈구 감소증 혹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근데 이걸 뭐 우리가 소아난치성 질환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금양체질인 엄마와 금양체질인 아빠가 만났을 때 주로 이런 질환들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질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성적으로 끌리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체질이 다른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은 다 체질에 따라서 체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취라고 하는 거는 신체에서 풍기는 그런 냄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체질이 같은 사람들이 그 체취를 맡게 되면 아주 불편하거나 싫어하게 되는데 체질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향기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친구 중에는 이 두 부부가 너무 붙어 다녀서 특히 부인이 남편을 너무 붙어서 좋아하시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장난치느라고 떨어지라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체질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체질론적으로 보면 나타나고 있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양 체질이 결혼하게 되면 이세에 가보면 간질이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둘 다 금양 체질인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이 그 빈혈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체질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체질론이 곧 어쩌면 우리가 뭐 옛날 어른들이 사주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주라고 하는 것은 저는 통계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통계학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을 수 있는 것. 아무리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 서로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거리가 있어서 서로 살아가는데 힘겨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혹은 잘 맞는 체질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어우러져서 결혼을 하는 것도 아주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섭생이라든지 혹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금양 체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고요. 아토피, 우리가 진짜로 나타나는 아토피 체질은 금양 체질에서만 거의 옵니다. 다른 질환 체질에서도 아토피와 같은 유사한 것들이 올 수 있지만 진성 아토피는 금양 체질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